레딧이 S&P 500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오자 주가가 하루 만에 12% 넘게 뛰었어. 그날 새로운 실적이나 대형 계약이 나온 건 아니었어. 바뀐 건 미국 대표 지수의 종목 명단 하나였지. 그런데 이 명단이 바뀌면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들은 레딧 주식을 사야 해. 시장에서는 필요한 매수량을 약 1670만 주로 추산했어. 레딧의 상장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은 약 600만 주야. 예상 매수량이 평소 거래량의 거의 3배인 셈이지. 실제 편입은 8월 18일 미국 시장 개장 전부터 적용돼. 그래서 편입 직전에는 인덱스 펀드와 이를 예상한 투자자의 주문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하지만 레딧의 매출과 이용자 수가 편입 발표 하루 만에 12% 좋아진 건 아니야. 오히려 편입 효과가 끝난 뒤 주가가 다시 밀린 종목도 많았어. 그렇다면 S&P 500 편입은 레딧 주가를 계속 올리는 호재일까? 아니면 정해진 매수가 끝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수급일까? 레딧 주가가 왜 먼저 뛰었고 편입 이후 무엇이 방향을 가르는지 알려줄게. 먼저 S&P 500은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를 단순히 줄 세운 명단이 아니야. 일정한 규모와 거래, 유동성, 상장 기간과 수익성 기준을 충족한 미국 기업 가운데 종목을 골라. 지수위원회는 시장 대표성도 함께 판단하지. 회사가 커졌다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한번 들어갔다고 영원히 남는 것도 아니지. 레딧은 2024년 상장한 뒤 거래기간 조건을 채웠고 최근에는 매출 성장과 흑자도 이어갔어. 2분기 매출은 8억 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1% 늘었어. 순이익은 2억 5,300만 달러였고 하루 이용자도 1억 3천만 명을 넘어섰지. 그러니까 레딧이 아무 실적도 없이 지수에 들어간 건 아니야. 회사의 성장과 수익성이 편입 자격을 만든 건 맞아. 하지만 발표 당일 12% 급등을 직접 만든 건 새로운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매수 주문이었어.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인덱스 펀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해. S&P 500을 따라가는 ETF와 펀드는 운용자의 취향대로 종목을 고르는 상품이 아니야. 지수에 들어있는 기업을 정해진 비중과 비슷하게 담아 지수 수익률을 최대한 복제하는 게 목적이야. 쉽게 말하면 S&P 500이 요리법이고 인덱스 펀드는 그 요리법을 그대로 따라 만드는 식당이야. 요리법에 새로운 재료가 들어오면 맛이 좋은지 다시 토론하는 게 아니야. 정해진 양만큼 새로운 재료를 사야 하지. 레딧이 지수에 들어가면 펀드도 레딧을 담아야 해. 반대로 지수에서 빠지는 종목은 정해진 비중만큼 줄여야 하지. 이 매매는 기업의 다음 분기 실적을 예상한 판단이 아니야. 지수와 펀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계적인 주문이야. 예를 들어 S&P 500을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가 1조 원을 굴린다고 해보자. 레딧 비중이 0.1%라면 약 10억 원어치를 담아야 해. 그래야 지수와 비슷한 구성이 되지. 펀드 하나의 주문은 작아 보여도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자금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 수많은 ETF와 연금이 동시에 움직이면 주문은 커질 수 있지. 레딧에서는 이 물량이 약 1670만 주로 추산됐어. 하루 평균 거래량의 거의 3배가 특정 시점에 필요해질 수 있다는 뜻이야. 매수 주문은 갑자기 늘어나는데 팔려는 물량이 바로 늘지 않으면 가격은 올라가. 편입 발표 직후 레딧이 급등한 가장 직접적인 원리가 이거야. 그런데 실제 편입일도 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오른 이유는 뭘까? 시장은 인덱스 펀드가 곧 사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 그래서 헤지펀드와 단기 투자자는 편입 발표 직후 먼저 사고 나중에 인덱스 펀드의 매수 주문에 넘기려 해. 공연장 앞에서 단체 관람객이 올 걸 알고 표를 먼저 사두는 것과 비슷해. 나중에 반드시 살 사람이 있다는 기대가 생기면 그 사람보다 앞서 사려는 주문이 붙는 거야. 이런 거래를 흔히 편입 선취매라고 불러. 편입일에 나올 수요를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이지. 그래서 발표일부터 실제 편입일까지 주가가 강한 경우가 많아. 하지만 이 구조에는 중요한 반대편도 있어. 먼저 산 투자자는 인덱스 펀드가 들어오는 날 주식을 팔아 수익을 확정할 수 있어. 기계적 매수라는 큰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이 오히려 차익 실현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편입 당일이나 직후에는 주가가 밀릴 수도 있어. 좋은 뉴스가 틀려서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야. 그 뉴스를 보고 들어온 매수가 이미 앞에서 끝난 거야. 인덱스 펀드의 주문이 언제 몰리는지도 중요해. 지수 변경은 특정 거래일부터 적용되지만 펀드는 그 시점까지 세 명단과 비중을 맞춰야 해. 그래서 실제 매매는 편입 직전 거래일의 종가 부근에 집중될 수 있어. 펀드가 너무 일찍 사면 지수와 다른 수익률이 생길 수 있어. 반대로 너무 늦으면 필요한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지. 그래서 많은 운용사는 기준 가격에 가깝게 거래하려고 해. 장마감 동시호가에 거래량이 폭발할 수 있는 이유야. 이때 추종 펀드의 매수와 선취매 투자자의 매도가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 다만 1670만 주가 한 번에 시장가로 들어오는 확정 주문이라고 보면 안 돼. 일부 펀드는 편입 전에 조금씩 살 수도 있어. 선물이나 스왑 같은 파생상품으로 노출을 먼저 맞출 수도 있어. 모든 추종 자금이 지수를 완전히 복제하는 것도 아니야. 일부 펀드는 대표 종목만 담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도 있어. 그래서 1670만 주는 시장이 추정한 필요 물량이지 거래소에 이미 접수된 주문서는 아니야. 실제 가격 영향은 누가 먼저 샀고 누가 그 물량을 팔아주는지에 따라 달라져. 여기서 레딧의 현재 위치도 같이 봐야 해. 편입 발표 전 레딧은 실적이 나쁜 회사가 아니었어. 매출은 8분기 연속 60% 넘게 성장했고
순이익과 현금 흐름도 크게 늘었어. 그런데 주가는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밀린 상태였어. 편입 발표 뒤 급등했어도 지난해 고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40% 이상 낮은 수준이었지. 실적이 강한데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 내려온 이유는 성장의 질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야. 레딧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는 구글 검색을 통해 게시글로 들어와. 검색 알고리즘이 바뀌면 외부 방문자가 흔들릴 수 있어. AI 검색이 커지면 이 구조는 더 복잡해져. AI가 검색 결과를 직접 요약해주면 사용자가 레딧 링크를 누르지 않을 수도 있어. 반대로 레딧의 대화 데이터는 AI 시대의 가치가 커졌어. AI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해 새 매출을 만들 수도 있지. 2분기 전체 하루 이용자는 18% 늘었지만 이전보다 증가 속도는 낮아졌어. 로그인 이용자의 증가율은 더 낮았지. 미국 로그인 이용자도 거의 늘지 않았어. 전체 이용자 증가와 핵심 이용자 증가는 다른 문제야. 광고주는 단순 방문자 수뿐 아니라 반복해서 접속하는 로그인 이용자를 중요하게 봐. 취향과 행동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이야. 그래야 더 정확한 광고를 보여줄 수 있고 한 사람에게서 더 많은 매출을 만들기 쉬워져. 즉 레딧은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용자 성장과 검색 의존도라는 숙제도 함께 가진 회사야. S&P 500 편입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건이 아니야. 편입으로 달라지는 건 사업보다 주주 구성이야. 인덱스 펀드와 연금처럼 지수를 따라가는 주주가 들어오면 레딧 주식의 기본적인 기관 수요는 넓어질 수 있어. 거래량이 늘고 기관 투자자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대규모 주문을 소화하기도 쉬워질 수 있지. 하지만 인덱스 펀드가 주가를 영원히 받쳐주는 바닥은 아니야. ETF에서 자금이 빠지면 레딧도 비중만큼 팔릴 수 있어. 편입 전에는 레딧 고유 뉴스에 더 민감했다면 편입 후에는 시장 전체 수급의 영향도 커질 수 있어. S&P 500에 들어간다는 사실을처럼 보는 시각도 있어. 아무 기업이나 들어갈 수 없는 건 맞아. 편입은 레딧이 미국 대표 기업군에 들어갈 만큼 성장했다는 확인으로 볼 수 있어. 하지만 편입됐다는 사실과 현재 주가가 싸다는 건 다른 문제야. 지수위원회가 주가 상승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야. 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조건과 시장 대표성을 판단해. 다음 분기 광고 매출이나 이용자 증가율을 맞히는 조직은 아니야. 과거 편입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 점을 보여줘. 신규 편입주는 발표일부터 실제 편입일까지 시장보다 강한 경향이 있었어. 기계적 수요와 이를 노린 선매수가 가격을 먼저 끌어올렸기 때문이야. 그런데 편입 뒤 3달 동안에는 S&P 500보다 평균적으로 약 2% 뒤처진 경향도 나타났어. 강제로 사야 할 주문이 끝났기 때문이야. 그때부터 주가는 다시 실적과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아. 이 통계가 레딧도 반드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야. 편입 뒤에도 실적 전망이 계속 높아진다면 얘기는 달라져.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들어오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어. 반대로 기대가 너무 많이 반영됐다면 되돌림이 나올 수 있지. 핵심은 편입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면서도 그 수요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야. 원래 몇 달에 걸쳐 들어올 기관 매수가 편입 일정에 맞춰 짧은 기간에 몰릴 수 있어. 그만큼 편입 전에는 힘이 강할 수 있어. 편입 후에는 새 매수자가 부족해질 수도 있지. 이제 레딧 주가가 갈 수 있는 경로를 3가지로 나눠보자. 먼저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야. 편입 수요가 끝난 뒤에도 광고 매출 성장이 유지돼야 해. 로그인 이용자 증가율도 다시 높아지고 AI 데이터 사업의 반복 매출도 커져야 하지. 이 경우 인덱스 펀드 매수는 단순한 일회성 수급으로 끝나지 않아. 더 많은 기관이 레딧을 다시 평가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 편입 뒤 거래량이 정상화돼도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버틴다면 의미가 커. 두 번째는 수급을 소화하며 주가가 넓은 범위에서 움직이는 경우야. 레딧 실적은 좋아지지만 이용자 성장과 검색 유입 우려도 남는 거야. 편입 매수와 차익 실현 물량이 맞설 수 있지. 이때는 하루 주가보다 거래량과 저점이 중요해. 편입 뒤 거래량이 줄어도 이전 저점을 지킨다면 실제 투자자가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어. 마지막은 편입 이후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야. 편입 직전까지 선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온 상황이지. 인덱스 펀드 주문이 끝난 순간 단기 투자자가 한꺼번에 이익을 확정할 수 있어. 여기에 이용자 성장 둔화나 검색 유입 감소가 겹치면 수급 호재가 사라진 자리를 사업 우려가 채울 수 있어. 높아진 가격에서 실적 전망까지 낮아지면 되돌림 폭은 더 커질 수 있지. 세 시나리오를 가르는 첫 번째 숫자는 편입 직전과 직후의 거래량이야.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도 종가가 고점 부근을 지키면 대규모 매도 물량을 시장이 받아냈다는 뜻이야. 반대로 거래량은 폭발했는데 종가가 크게 밀리면 차익 실현 물량이 더 강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 두 번째는 편입 뒤 5일에서 20거래일 동안의 상대 수익률이야. 레딧만 내려가는지 S&P 500 전체가 같이 내려가는지 구분해야 해. 지수보다 계속 약하다면 편입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져. 세 번째는 다음 실적의 이용자와 광고 숫자야. 전체 이용자보다 로그인 이용자가 다시 늘어나는지 광고 매출 증가가 유지되는지 봐야 해. 검색 유입이 흔들려도 앱과 직접 방문이 늘어난다면 사업의 안정성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어. 여기서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하나 있어. 인덱스 펀드가 반드시 산다면 편입 전에 먼저 사면 되는 걸까? 문제는 모두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야. 편입 발표 직후 주가는 이미 12% 넘게 올랐어.
앞으로 들어올 매수 기대가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됐을 수도 있어. 내가 먼저 산다고 생각해도 그 앞에는 기관과 전문 투자자가 있을 수 있지. 정해진 매수자가 있다는 사실과 현재 가격이 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야. 또 하나는 편입되면 주가가 덜 떨어지냐는 질문이야. 인덱스 펀드는 지수에 있는 동안 레딧을 보유해. 하지만 시장 전체에서 돈이 빠질 때는 레딧도 함께 팔아야 해. 그래서 S&P 500 편입이 손실을 막아주는 보험은 아니야. 이 원리는 한국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MSCI나 코스피 200 편입에서도 같은 구조가 생겨. 새 종목이 들어가면 추종 펀드도 비중을 맞춰야 해. 그래서 편입 전부터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지수 규모와 유동성, 추종 자금 규모가 달라. 레딧의 1670만 주를 한국 종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 예상 편입 비중과 평소 거래량을 따로 계산해야 해. 그래도 판단 원칙은 같아. 회사 실적이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 그다음 수급만 바뀌었는지를 따로 봐야 하지. 편입 뒤에도 추가로 살 사람이 남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번 설명이 틀렸다고 봐야 할 조건도 있어. 편입 전후에 기계적 매수가 크지 않았는데도 레딧 주가가 계속 시장보다 강한 경우야. 여기에 실적 전망까지 높아진다면 이번 상승을 수급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져. 그때는 S&P 500 편입보다 사업 가치 재평가의 영향이 더 컸다고 봐야 해. 반대로 실적과 이용자 지표는 그대로인데 편입 직후 주가가 빠르게 밀린다면 선취매와 기계적 수요 기대의 영향이 더 컸다는 설명이 강해져. 결국 레딧 주가가 12% 급등한 직접적인 이유는 실적이 하루 만에 달라져가 아니야. S&P 500 편입으로 약 1670만 주의 매수 기대가 생겼고 그 주문보다 먼저 사려는 돈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야. 하지만 지수 편입은 회사의 이용자 성장과 광고, 경쟁력을 바꾸지 않아. 기계적 매수가 끝난 뒤에는 검색 유입과 로그인 이용자, 광고 매출이 다시 중요해져. 그래서 이번 편입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발표 당일이 아니야. 정해진 매수가 끝난 뒤가 진짜 시험대야.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